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직업과 경제활동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창업자 인생과 직장인 인생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인생의 차이를 구분짓는 것은 아마도 리스크겠죠. 즉 창업자 리스크는 매우 높고 직장인 리스크는 매우 낮기 마련입니다. 대신 성공했을 때 창업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매우 많고 직장인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실패하더라도 크게 한 건 하고 싶다면 창업자의 인생을 택하면 됐고, 그냥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면 직장인의 인생을 택하면 됐죠. 이것은 일종의 원칙이나 상식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나타나는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창업자의 리스크가 줄어들고 직장인의 리스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점점 사업 환경이 좋아짐으로써 리스크가 줄고 있고, 직장인 입장에서는 점점 고용 불안이 심화됨으로써 리스크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사회적 흐름을 살펴보면 그냥 지나치기에 심상치 않다는 생각인데요. 먼저 창업자에게 나타나는 현상부터 살펴볼까요? 5가지 흐름을 소개해봅니다. 첫 번째, 자본금을 구하기 쉬워졌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돈과 사람이 전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 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래 집이 잘 살던가, 그게 아니면 가족의 친척, 사돈의 팔촌, 아는 지인의 돈까지 몽땅 빌려쓰고, 이마저도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엔젤 투자도 많고 벤처 캐피탈과 정부 지원도 활성화됐습니다. 두 번째, 창업 환경이 점점 효율화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본업 외의 준비 작업만으로도 돈과 시간이 많이 샜습니다. 예를 들면 IT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사무실 구하고 가구 설치하고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 등 특수 장비 사고, 온갖 행정 서류 준비해야 하고 각종 세금 및 급여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창업지원센터나 공동 사무공간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한 번에 끝나고, 서버는 클라우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 PC나 노트북으로도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하나 코딩할 필요 없습니다. 바이브 코딩이 자리를 잡고 오픈소스가 많아서 혼자서도 앱 개발이 가능합니다. 행정 서류나 세금 처리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사와 세무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구하기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지인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고 하면 아주 경기를 일으켰고, 부모님이 절대 사업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운 좋게 자리를 잡아도 중소기업 운운하며 인재들이 회피했죠. 지금은 다릅니다. 물론 여전히 심리적 장벽이 존재하나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게다가 어느 정도 회사가 성장세에 있으면 승진이나 스톡 옵션 등 여러가지 당근으로 야심 있는 젊은이들을 꼬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줄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하다 망했다면 그야말로 패가망신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빚져서 사업했는데 망하면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창업자 개인 평판과 네트워크에 대해 심각한 훼손이 이뤄져 재기불능 상태가 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요즘도 사업 망하면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현상은 회사와 소유주가 점점 분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창업자 개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추세죠. 그리고 회사가 당장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성장성이 있으면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적절한 시점에 매각을 모색하는 등 실패에 대한 해결 방식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의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모바일 열풍이 불자 당 성향과 상관없이 모든 정부가 창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날이 사업자 인구수가 늘어나는 상황이며, 국내 모든 업종을 막론하고 거의 유일하게 연간 10% 이상씩 성장하는 게 혁신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원 없이 오직 머리로 먹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운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불안에 대한 대책으로도 모색되고 있죠. 이번에는 직장인 입장에서 점점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 변화에 따른 등락을 겪어야 합니다. 산업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대기업도 앞으로 몇 년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툭하면 경영 효율화란 이름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인건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 무엇부터 줄일까요? 당연히 사람입니다. 실제 기업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법이 강화되면 역설적으로 기업 입장에선 사람을 고용하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위기가 오면 경영자는 돈이 안 되는 부서부터 하나하나 없애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저성장 시대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덧 10%에 이르렀던 경제 성장률이 2%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양 산업은 빠르게 도태되며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으며,
첨단 산업은 중국과 직접 경쟁을 하면서 한정된 파이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세는 쭉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과 같이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게 된다면 실업률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 장기 고용과 연공 서열이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IMF 이후 직장인의 안정성을 담보해줬던 장기 고용과 연공 서열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속속 공채를 폐지하고 있으며 경력직 채용에 적극적입니다. 아울러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 젊은 사람들을 관리자로 발탁합니다. 최근엔 80년대가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정 수준의 직급을 보장해주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섯 번째, 기술적 실업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술이 일자리를 잡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학계 오랜 논쟁거리이기도 한데요. 주류 학설은 기술적 실업이란 일시적이며 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수요 또한 늘어나 장기적으로는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새 들어 반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 속도가 완만해야 수요가 생산을 따라잡는 시간이 생기는데요. 만약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다면 수요가 생산을 따라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기술적 실업의 가능성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더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5가지 변화 앞에서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먼저 무조건 창업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이 창업을 하든 안 하든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 및 사회 시스템은 철저히 직장인을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게다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이른바 100세 시대에 대한 대처와 고민도 커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평생 자기만의 업을 갖추는데 베팅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60세까지 유능한 직장인이 되는데 베팅하겠습니까? 요즘과 같은 시기에 둘 중 어느 것이 리스크가 적을까요?